옛날 옛적 울산의 태화 강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강에는 매년 은어가 풍부하게 오르는데 사람들은 그 은어를 잡아 생활을 이어갔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의 어부들이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다. 은어들이 잡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물을 던지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찢어져 버리고는 했다. 사람들은 그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마을에는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태화강 근처에서 살아온 사람으로 강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은 깊은 밤에 홀로 강가로 나가 신비한 존재와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달빛이 강물을 은빛으로 물들였고 노인은 강가에 앉아 도깨비불이 보이길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되자 강가에 푸른 불꽃이 춤을 추며 나타났다. 노인은 그 불꽃에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태화강의 도깨비여, 나와 이야기하게. 그러자 도깨비가 모습을 드러내며 세상과 닿을 듯한 유령 같은 웃음소리가 강을 타고 울렸다. 도깨비는 노인에게 말하였다. 나는 태화강의 도깨비로 은어와 이 강의 수호자다. 인간들이 이곳의 자연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어지럽게 하니 나는 강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그들의 욕심을 막고 있노라. 노인은 도깨비에게 마을 사람들의 사정을 설명하며 부탁했다. 도깨비님, 마을 사람들은 강에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부디 그들의 삶을 도와주시오. 도깨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침내 조건을 내걸었다. 좋다. 인간들이 이곳의 섭리를 지키고 자연을 소중히 여길 것을 약속한다면 그대들의 은어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노인은 도깨비의 말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와의 약속을 기억하며 강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여러 해가 지나고 강의 물줄기는 다시 풍부하게 흘렀으며 은어들은 다시금 마을 사람들의 그물에 가득하게 되었다. 전설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 울산의 태화강에는 여전히 도깨비가 살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는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자연을 사랑하고 신비한 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안이라는 아름다운 해안 마을이 있었습니다. 태안은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황금빛 모래사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작은 어촌이 있었고 그곳 사람들은 바다의 은혜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하늘과 바다를 닮은 이름을 가진 한 소년 하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모두에게 친절하고 마음씨가 착한 아이로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꿈을 키우곤 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는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오래된 바다의 전설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태안의 바다에는 용왕이 살고 있단다. 할아버지는 바다 저 멀리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용왕은 바다를 사랑하고 가끔씩 자신이 믿는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내려주시기도 하지. 하지만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선 진정한 용기와 착한 마음 그리고 무한한 인내심이 필요하단다. 하늘이는 용왕과의 만남을 꿈꾸며 매일 바다로 나갔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는 조개를 줍던 중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작은 금빛 조개 껍데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의 조명을 한껏 받은 것처럼 단단히 붙잡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는 그 조개 껍데기를 고이 간직하며 용왕의 선물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보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용왕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마을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어.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바다의 물길이 이상해져 배가 고깃배가 돌아오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고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하늘이는 마을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바다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두운 바다 깊은 곳에서 하늘이는 작고 빛나는 조개 껍데기를 꺼내 용왕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용왕님, 이 작은 선물을 바칩니다.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 바다의 깊은 곳에서 청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작고 소중한 심장을 가진 너의 착한 마음을 느꼈다. 용기와 사랑으로 가득한 너에게 감사의 선물을 내리며 순간 하늘이는 휘황찬란한 빛 속에 휩싸였습니다. 하늘이가 돌아오자 마을에는 기적처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닷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고 고기들이 넘쳐나 다시 마을은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이를 칭송했고 하늘이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품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태안의 바다는 용왕이 지켜준다는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하늘이는 그 후로도 종종 바다를 바라보며 작고 빛나는 조개 껍데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며 말이죠. 진정한 선물은 마음에서 오는 거야. 세 번째 이야기는 옛날 순천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비밀스러운 정원으로 유명한 고장이었어요. 이곳에는 수백 년 된 나무들과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장소는 순천만에 인접한 달빛 정원이었습니다. 달빛 정원은 이름 그대로 달빛이 내리쬐 때마다 신비로운 빛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동산이었어요. 이곳은 특히 밤에 매우 특별한 장소가 되었지요. 달이 뜨는 밤이면 정원 속의 꽃들이 저마다 다른 색으로 빛을 발하며 춤을 추듯 흔들리고 가끔씩 요정들이 나타나 그 광경을 보고 즐겼다고 합니다. 한편 순천에 사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나리로 언제나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였습니다. 나리는 할머니로부터 달빛 정원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항상 나리에게 달빛 정원이 신비롭긴 하지만 밤에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신비한 문이 숨겨져 있어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전했거든요. 하지만 나리의 호기심은 커져만 갔고 어느 달이 밝은 밤 나리는 몰래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나는 길에 마을 친구 미호와 함께하기로 약속했기에 나리는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 손에 랜턴과 간식거리를 챙겨서도 친구는 신나는 모험을 떠났습니다. 달빛 정원에 도착하자 방금까지 들었던 바람 소리가 마법처럼 사라지고 정원이 한껏 격한 생명력으로 차오른 듯했습니다. 두 친구는 손을 펄럭이며 정원의 중심부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고 할머니가 말한 전설의 문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나리와 미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바라봤습니다. 나리는 갑자기 손이 미끄러져 문을 열게 되었고 둘은 놀랍게도 새로운 세계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곳과도 다른 마법의 나라였습니다. 숲속에는 말을 할 줄 아는 동물들과 요정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으며 모두가 두 친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요정의 여왕은 나리가 그 문을 열어 달빛 정원의 균형을 유지해 주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왕은 나리와 미호가 순천에서 왔다고 듣고 특별한 선물을 건넸어요. 그것은 바로 순천의 꽃이었습니다. 여왕은 말하길 이 씨앗을 순천의 정원에 심으면 영원히 지지 않는 꽃밭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리와 미호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사히 모험을 마친 두 친구는 순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름날을 기억하며 돌아왔고 그 후로도 그들만이 아는 비밀을 간직하며 달빛 정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리가 심은 꽃씨는 사실이 되어 순천의 모든 이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며 전설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성남 지역에 신비의 호수라고 불리는 작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특별한 장밋빛 물결로 유명했으며 어떤 이들은 그물 안에 마법에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호수에 와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호수에 물은 농사를 짓는 데에도 사용됐는데 그것을 사용한 농작물은 언제나 크고 달콤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유랑 중인 젊은 청년 한 명이 성남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세계를 여행하며 신비한 것들을 찾아다니던 중이었습니다. 민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호수에 담긴 전설에 대해 듣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 호수는 본래의 모습을 벗고 궁전으로 변하며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이 전설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해 보름달이 뜨는 그날 밤 호수 근처에 텐트를 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크고 환한 보름달이 떠올랐고 민수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었을 때 정말로 호수는 아름다운 빛으로 비감기면서 장밋빛 물결이 궁전의 벽처럼 변해갔습니다. 그곳에서 반짝이는 영혼들은 환상적인 춤을 추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는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수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곳의 신비로움을 존중하고 간직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호수의 신비함에 경외감을 느끼며 민수를 초대해 그와 함께 마을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성남 마을의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호수를 지키며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고 민수는 여전히 그 마을의 일부로 남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하늘과 산들이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지역이 지난해는 신비한 구름 산길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달림의 은하수 길이라 불렀다. 이 길은 언제나 구름이 내려앉아 있었고 마치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돌들이 길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주인공은 12살 소녀 이름은 연희였다. 연희는 호기심이 많은 소녀로 매일같이 친구들과 함께 숲속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연희는 우연히 구름 산길의 입구를 발견하게 되었다. 마을 어른들은 그곳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연희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연희는 일찍 일어나 가볍게 도시락을 준비하고 구름 산길로 향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연희는 주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름이 발목 주변에 스치듯 내려앉았고 주변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돌들이 매혹적인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 아래에서 별빛 같은 작은 빛들이 반짝였다. 길을 걷던 중 연희는 호련히 나타난 작은 다람쥐를 발견했다. 이 다람쥐는 연희에게 다가와 다투듯이 작은 발로 연희의 신발을 쳤다. 연희는 다람쥐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다람쥐는 연희를 향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마치 따라오라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호기심의 연희는 다람쥐를 뒤따르기 시작했다. 다람쥐는 연희를 데리고 구름 산길에서 조금 벗어난 작은 언덕 위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고 그 호수의 중심에는 빛나는 연꽃이 떠 있었다. 다람쥐는 그 연꽃을 가리키며 연희에게 뭔가를 전하려는 듯했다. 연희는 다람쥐를 따라가 연꽃을 자세히 보기로 했다. 연꽃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 신비로운 매력을 풍기고 있었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연꽃을 만지려는 순간 연꽃은 부드럽게 빛을 발하며 연희에게 말을 걸었다. 용감한 연희야. 내가 나의 수호자가 되어준다면 이 구름 산길의 비밀을 전부 알려주도록 하지. 하지만 그 전에 너는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 연희는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람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희를 응원하고 있었다. 그제야 연희는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다. 저는 이곳의 비밀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산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알고 싶어서 여기에 왔어요. 연희의 진심 어린 대답에 연꽃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연꽃은 빛으로 변하여 하늘로 솟아오르더니 이내 형형색색의 불빛이 되어 길을 따라 퍼져나갔다. 그 순간 구름 산길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재탄생했다. 구름은 거쳤고 눈부신 태양빛이 산길을 비추며 곳곳에 숨겨져 있던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연희는 이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며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다. 구름 산길의 비밀은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연희는 그날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비밀을 지키며 살아갔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지난해의 아름다움과 숨겨진 비밀을 사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지난해 신비한 구름 산길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전해 내려오고 있다.